농업의 가성비를 말하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들, 농업의 가성비를 말하다 농가입니다. 최근에 최호열 사과 달인님 모시고 많은 강의 영상들을 찍고 있습니다. 적과 불안병, 그리고 이제 전정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여쭙고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안 그래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영상에 올라간 내용 외에도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리고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다른 과수에 대해서도 계속 영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 앞에 이렇게 분무기가 정말 많습니다. 농업의 가성비를 말하다 농가는 이제 쇼핑몰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정말 저렴하게 받아서 저렴하게 판매드리고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기존에 인공 수분기에 대해서 한번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분무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보면은 분무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강의 영상 말고 제품을 어떻게 고르는지, 제품을 보는 방법, 어떻게 해야 좋은 분무기를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분무기 종류가 참 많죠. 이렇게 수동으로 짊어지고 펌프를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작은 형태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기 모양도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고 넓적한 게 있고, 이렇게 좀 볼록하고 통통한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리터 수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떤 분무기가 나한테 맞을까 고르는 방법, 그리고 어떤 분무기가 실제로 성능이 좋을까, 품질이 좋을까를 확인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일단 분무기 모양이 이렇게 네모난 게 있고 이렇게 볼록한 게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네모난 분무기가 저렴하고 볼록한 분무기가 비싸가지고 뭐 이거는 좀 저가형이고 얘는 좀 비싼 고급형이다, 이렇게도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실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모양이 다른 데는 사출과 성형 쪽에 이제 기법에 따라서 다른데, 아무래도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충격이 왔을 때 깨짐이 덜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내구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그럼 세세하게, 야, 이 분무기 압력 좋을까? 그리고 이 분무기 혹시 뭐 성능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걸 말씀드리려면은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분무기의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딘지입니다. 분무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은 펌프입니다. 결국에 분무기는 물을 뿜어내는 도구고, 얼만큼 강력하게 튼튼하게 뿜어내는지는 펌프 성능에 좌우가 됩니다. 그러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나요? 어려운 말로 하면은 뭐 LPM이라고 리터 퍼 미닛, 1분에 몇 리터를 토출시킬 수 있냐, 그리고 바라고 하고 아니면 비슷하게 PSI로도 표기를 하는데 얘 압력은 어느 정도로 나가냐, 요 두 가지로 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단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앞에 숫자만 간략하게 기억하신 분도 있는데, 분무기의 이제 토출량의 기준이 되는 LPM, 앞으로 이제 용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의 용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2.8부터 3.1, 그리고 좀 높은 제품은 3.6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펌프의 압력 같은 경우에는 PSI로 보면은 60에서 70 PSI 약간 압력이 낮은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80 PSI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 시중에 파는 18만 원에서 20만 원짜리 분무기들이 대체로 한 80 PSI가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중엔 좀 더 고급형으로 100 PSI까지 가는 펌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무기를 사러 갔을 때 PSI가 얼마예요? 그리고 업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건 바입니다. 바. BAR이라고 해서 바라고 하는데, 이거 몇 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걸로 압력을 비교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분무기에서 펌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딜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터리입니다. 결국에 농사는 단시간 약 한 5통 쳐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오랫동안 충전을 한 번 했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무기 고르실 때 이거 배터리 용량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대체로 이거는 5A입니다. 5.5A입니다. 8A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용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납배터리가 있었을 때 사실 워낙 무겁기 때문에 8A까지 가버리면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A로 간다고 해서 무게가 그렇게 더 무겁진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리튬이온 배터리로, 그리고 용량은 약간 넉넉한 걸로 구매하시는 게 나중에 사용하실 때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분무기를 볼 때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내 몸에 얼마큼 잘 맞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먼저 가방끈입니다. 업체들별로 저가형 가방끈 같은 경우에 이런 가방끈도 나오고, 사실 별도 주문 제작이지만 일부 이렇게 좀 부추하고 고급진 가방끈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분무기 때문에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가방끈 단가 차이가 많이 날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방끈 따라 단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좋은 가방끈이 필수다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분무기에다가 물을 채우고 나면, 약을 채우고 나면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방끈은 최대한 도톰하고 푹신한 걸수록 장시간 사용했을 때 어깨나 허리가 훨씬 덜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받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무기와 그리고 이제 등받이가 좀 고급으로 이렇게 나오는 분무기가 있는데, 등받이랑 어깨끈 두 개가 사람 몸에 직접 닿다 보니까 장시간 사용했을 때 얼마큼 편안하냐, 몸이 덜 아프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세한 거는 사실 뭐 노즐이나 호스나 부속들에 있는데, 호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호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호스의 장점은 정말 고압까지도 튼튼하게 잘 버팁니다. 하지만 20L 분무기에선 그 정도로 고압으로 쏠 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한 호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일할 때 번거롭고 걸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은 연성으로 된 호스를 쓰는데, 연성으로 된 호스 같은 경우에도 안에 심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압력 때문에 장기적인 내구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이렇게 가벼운 호스로 써주는 게 좋고요. 이 안에 심이 들어간 걸로 쓰는 게 좋습니다. 호스에서 말하는 심은 실을 그물처럼 엮어가지고 호스 안에다가 넣어 놓은 걸 말하는데, 그게 있을 경우에 압력이 가해져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되게 질긴 내구도가 좀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호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가벼운 거, 그리고 안에 심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구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외에는 가방끈을 어디다 다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출기에다 바로 다는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사출이 가방끈 20kg가 넘는 그 물량을 계속 버티다 보면은 나중에 플라스틱 사출 요분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별도로 연결이 돼서 가방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좀 장기적으로 쓰기엔 내구도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분무기 고를 때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펌프의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맞는지, 그리고 암페어는 몇 암페어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방끈이 얼마큼 폭신하고 등받이가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는 한마디로 매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호스가 얼만큼 유연하고 부드러운지, 가벼운지. 이 부분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시고 사장님들한테 맞는 분무기 꼭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분무기 고르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분무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무기를 열심히 골라서 잘 사셨습니다. 그러면 오래 쓰셔야죠. 근데 소형용 기계, 뭐 전동가이든 분무기든 예초기든 그런 모터나 펌프 있는 기계들 보면은 정말 관리하기에 따라서 내구도 사용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분무기 같은 경우에 사장님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제가 뵀던 어떤 사장님은 끝나고 나면은 통을 완전히 세척해서 말리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쓰고 나시면은 창고에다가 두었다가 다음 내년에 쓰려고 가지고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분무기는 항상 사용이 끝나고 나면은 깨끗하게 안쪽을 한번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맑은 물을 넣고 전원을 킨 다음에 물을 분사를 계속 해주세요. 그래야지 안에 있는 약찌꺼기들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내부가 깨끗하게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부에 남아있는 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분무기 내부에 물이 남아있을 때, 특히 이 통 안에 물이 남아있을 땐 그나마 괜찮은데 이 안에 펌프에 물이 덜 빠졌을 때, 아직 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꺼버렸을 때, 그런 경우에는 겨울이 지나면서 얼어버리고 부피가 팽창돼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파가 예민하다 보니까
꼭 내부에 있는 물을 좀 빼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배터리입니다. 요즘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내부에 배터리에 선이 있는데요. 요 선은 사용을 다 하시고 나면은 꼭 이렇게 빼가지고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은 빼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3달에 한 번은 충전을 해주시면은 배터리도 훨씬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무기 오래 쓰는 관리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이나 따로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